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 중인 4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남편하고 이혼하고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원래 남편이 물려받아야 하는 재산인데 모두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좋은 고부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게 남은 재산을 모두 아까워하지 않고 다 물려주셨습니다. 저를 며느리로서 예뻐하시거나 귀하게 여기신 건 아니었지만 큰 빚을 졌으니 이렇게라도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머님에게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하나뿐인 아들도 나 몰라라는 마당에 며느리인 제가 나서서 살렸으니 고마워서 가지고 계신 재산 모두를 넘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제 엄마를 살린 저를 내동댕이 쳐서 버리려고 했어요. 은혜도 모르는 아주 나쁜 인간이죠. 제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라며 큰 충격을 받았고 그제야 다시 역겨운 연기를 시작했지만 이미 본 모습을 본 터라 미련 없이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께 파란만장한 저의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제법 늦은 나이에 만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어렵게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컸지만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게 됐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가 저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무척이나 그리운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원하면 원할수록 더더욱 멀어져만 갔죠. 그러나 남편을 만났고 제가 원하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남들 다 있는 가족, 나만 없고 흔한 연애조차 힘들어서 한때는 결혼이고 뭐고 다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남들처럼 못 살고 혼자 외롭게 늙어 죽어야 하는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조금씩 단념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남편을 만났고 우리는 예쁜 사랑을 키우다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들러 인사드릴 때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가족도 없는 고아를 누가 두 팔 벌려 환영하겠어요? 그렇다고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니 마음에 안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반대로 결혼이 엎어질 것 같았는데 다행히 막판에는 저를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고 자식이기는 부모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때 남편이 제게 홀딱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며 쓸데없는 물건 취급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쨌거나 힘든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결혼했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시모가 결혼을 허락해주면서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고 그건 바로 본인을 모시고 살라는 거였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새 살림을 차리기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란 거 잘 알아요. 시모 모시고 살고 싶은 며느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의 품이 그리운 사람이었고 엄마 아빠의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고 컸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엄마로 생각하고 모시고 싶었습니다. 차갑고 무섭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를 며느리로 허락해 주신 게 감사했거든요. 어머님이 한 발 물러나 주신 만큼 저도 하나는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어머님을 모시며 시댁살이가 시작됐고
정말 어렵게 아이를 가졌어요. 여느 부모에게 자식은 모두 귀한 법이지만 어렵게 가져서 그런가 더욱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시댁살이가 힘들어도 아이 웃는 얼굴 한번 보면 사르르 눈 녹듯 힘든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비로소 진정으로 제가 원하던 가족의 모습이 완성되는 듯 했습니다. 일하면서 살림하고 육아까지 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사는 삶을 꿈꿔왔기 때문이죠. 남들은 그런 저를 보며 답답스러워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굳이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고, 깐깐한 시어머니 모시면서 독박살림에 육아까지 힘들지 않냐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힘든 순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아이를 얻었다는 것에 만족해하며 살았습니다. 몸은 힘들고 고단해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만족해하며 안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살았죠. 국이 이게 뭐냐?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깟 간 하나 못 맞춰? 입맛에 안 맞으세요? 얼른 다시 끓일게요. 아유, 됐다. 다시 할 일 없이 한 번에 딱 하면 얼마나 좋아. 아범 출근 준비해야 하니 그냥 둬라. 네. 여보, 오늘 몇 시에 들어와요? 그건 왜? 그냥 모처럼 당신이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그러죠. 바빠. 기다리지 말고 엄마랑 먹어. 많이 늦어요? 그럼 어머님 식사 챙겨드리고 나는 기다릴게요. 그리고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모처럼 같이 식사하면 좋잖아요. 결혼기념일은 무슨 그깟게 뭐 대수라고. 한가하게 그런 거나 챙기고 앉아있어. 결혼하고 보니 어느새 남편은 제가 사랑했던, 저를 사랑해주던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참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뭘 하냐, 남자만 귀한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집안일 한번 도와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 본인 딸 똥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도 없고요. 살림이건 육아건 오로지 다 제게 떠넘겼습니다. 한 번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서 잠시 일을 쉬고 전업주부로 살려고 했고 남편 역시 그러라고 했지만 생각처럼 잘 흘러가지 않았어요. 일을 그만둔 지 석 달 만에 저는 다시 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 벌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식구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또 남편은 친구들 만나서 놀기 좋아했던 터라 어느 순간부터는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본인만 쓰기 바빴어요. 남편 한 사람만 보고 있다가는 우리 식구 다 손가락 빨고 지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구했습니다. 또 엄마 마음이란 게 제 자식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렇게 있잖아요. 저 역시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작은 거라도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힘들지만 힘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남편은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다면서 해고당했고 그때부터 집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제가 버는 돈으로 우리 식구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그만 놀고 일 좀 알아보라고 잔소리도 하고 바가지도 긁었지만 그때마다 아이한테 좋은 꼴 못 보여주고 참 많이도 싸웠어요. 처음에는 남편 기죽을까봐 괜찮다고 그간 고생했으니 쉬면서 천천히 일 구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냥 놀고 먹을 기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뭐 하는 거냐. 아이는 점점 커가고 들어갈 돈은 많은데 나 혼자 어떻게 키우냐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어디서 여자가 남편 바가지를 긁냐고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버냐고 뻔뻔하게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가끔은 술 먹고 손찌검도 하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정까지는 몰랐죠. 남편이 집에서 놀고 먹어도 집안일이나 육아를 거들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고 다 제 몫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참 답답하시죠?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왜 사냐, 왜 이혼을 못하냐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를 바보라 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여러분의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바보라 여기고 답답스러워 했으니까요. 제가 조금만 더 저를 사랑하고 아꼈다면 이혼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더 없었을 겁니다. 부모의 그늘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평생 가족을 꿈꾸며 살아왔던 제게 이혼은 제 인생 전부를 부정하고 망가뜨리는 것과 같았어요. 이런 가정이라도 제겐 소중하기만 했습니다. 시댁살이 하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일하면서 살림의 육아까지 다 도맡아서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가정이라도 붙들고 싶었어요. 못 견디고 이혼하면 제 인생이 틀렸다는 것을, 애초에 내 인생은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꿈꾸며 살아왔는데 이혼하면 제 인생이 다 실패로 돌아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또 제 아이에게 저와 같은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건 물려주지 못해도 나쁜 건 어떻게든 막고 싶었어요. 제가 그냥 참고 살면 되는데 그거 하나 못 참고 이혼해버리면 아이는 평생 아빠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잖아요. 못난 아빠여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참 답답하죠? 이런 아빠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건데 바보같이 놓칠 못하니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참고 살았습니다. 몇 년 후 어머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런 인간에게 이런 가정을 마지막 지푸라기라 생각하고 아득바득 매달려서 뭐하나.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자. 이렇게요. 결혼하고 나서 7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어머님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셔서 병원에 실려가셨고 여러 검사 결과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때 남편은 집에 없었고 친구들과 만나 신나게 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아파하시니까 저 혼자 발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한테 막 전화를 여러 통 했는데 도무지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119에 신고하고 아이와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죠. 뒤늦게 어머님이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이 도착했어요.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폴폴 풍겼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깬 것 같지만 제 엄마가 아프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었어요. 엄마, 우리 엄마 어딨어? 당신 이제 오면 어떡해?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한 줄 알아? 술 먹고 깜빡 잠들어서 몰랐어. 아무튼 우리 엄마 어딨어? 의사는 뭐래? 괜찮다지? 크게 위험한 건 아니라고 하지? 그렇지? 어머님을 걱정하며 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남편에게 저는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의 신장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요. 의사 말로는 전부터 안 좋았을 텐데 전혀 몰랐냐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병을 키워서 왔냐고 들은 그대로 남편에게 모두 전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푹 내쉬더니 대뜸 제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게 며느리가 돼서 엄마가 아픈 것도 몰랐냐. 얼마나 가정에 신경을 안 쓰면 하나뿐인 시어머니가 아픈 것도 모를 수가 있냐. 이 정도로 심각한 거면 분명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면서 화를 내길래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똑같이 화를 냈어요. 이런저런 일하느라 집에 붙어 있을 새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오히려 나보다 당신이 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나보다 당신이 먼저 알아차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더 이상 어떠한 말도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목 놓아 울어댔습니다.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한가득하면서 울어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나이만 먹었지 영락없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남편은 그동안 본인의 모습을 떠올려 많이 후회했어요.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아픈 걸 알아차리지 못한 것, 그동안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느라 어머님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자식으로서 잘 못해드린 것 투성이니까 죄송스런 마음이 컸을 겁니다. 제 앞에서 맞다고 다 본인이 잘못한 거라면서 인정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말 잘할 거라고, 불쌍한 우리 엄마 아프게 두지 않을 거라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다짐하는 듯 했습니다. 검사 결과 어머님의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신장 기능이 거의 다 망가져서 투석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식밖에 없었어요. 부랴부랴 이식 신청을 해놨지만 뇌사자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의 순서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지도 장담 못했고요. 시간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은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치르겠다면서 본인의 신장을 떼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의 신장을 이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울고불고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검사해봤는데 의사 말이 본인은 이식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제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혹시 모르니 검사를 받아보면 안 되냐고 부탁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의사 말이 나는 이식이 안 된대. 그러니까 당신이 좀 검사해보면 안 될까? 남편으로서 아이 아빠로서 부족하기만 하고 그동안 당신한테 뭐 하나 제대로 잘해준 게 없어서 염치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탁할게. 나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돌아가시게 그냥 놔둘 수 없어. 제발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라.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이렇게까지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제 남편은 남편이니까. 이렇게 울고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겁났지만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알겠다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친자식도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마당에 나도 당연히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받았어요. 남편은 제게 어느 정도 희망을 거는 것 같은데 보나마나 아니라고 할 게 뻔한 상황이라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마음 쓰였지만 이렇게라도 나와서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입에서는 뜻하지 않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글쎄 제가 이식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남편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서둘러 제 앞에 무릎 꿇으며 제발 엄마 좀 살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엄마 살려줄 사람 당신밖에 없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당신이 우리 엄마만 살려주면 내가 뭐든 할게. 남편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제 손에 시어머니의 목숨줄이 걸려있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친엄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따스하게 대해주신 분도 아닌데 제 신장을 떡하니 떼어주기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혹시 모를 사고가 무섭기도 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수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다 죽어가서 오늘 내일 하는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고 또 너무도 간절하게 부탁하는 남편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앞으로 뭐든지 다 할 거라고, 제가 하는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들을 거라고 눈물 콧물 흘리며 애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 신장 좀 떼어준다고 큰일이 날까 싶더라고요. 조금 더 나은 가정, 나은 분위기로 제 딸아이를 행복하게만 키울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수술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의 부탁도 부탁이지만 다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수술을 거부하면 어머님은 죽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의 원망을 다 받아낼 자신도 없었고 또 내가 수술하지 않아서 시모가 죽었다는 죄책감도 떠안고 싶지 않았어요. 의사 말이 이식해주는 게 쉬운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수술 많이 좋아져서 잘 관리하고 회복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식한다고 해서 제게 큰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선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에게 제 신장을 주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반성하며 이야기하더군요. 못난 놈 만나서 여태 고생만 시켰는데 이렇게 신장까지 내어줘서 정말 고맙다. 뭐 하나 제대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 우리 엄마 살려준 은혜 잊지 않겠다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저는 모든 걸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말 한마디라도 제가 한 고생을 알아주고 미안하다며 사과하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마음에 쌓인 감정과 상처가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까지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제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무슨 공주가 된 듯 했습니다. 결혼 생활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저를 무슨 공주처럼 극진히 모시더라고요. 제 옆을 지키며 수발드는 건 기본이고 아주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끝나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공주처럼 떠받들며 살 거라고 했어요. 수술 끝나면 바로 일 구해서 가장답게 살 거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참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연애 때보다 더욱더 살뜰히 저를 챙겨줬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바로 사랑받는 기분이구나 새삼 느낄 수 있었죠. 남편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한 말처럼 앞으로 이렇게 우리 식구 행복하게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준비를 마쳤고 시모에게 제 신장을 떼어드렸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난 후 어머님과 저 둘 다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앞으로 경과 지켜보면서 회복할 일만 남았다는 의사의 말에 마음이 놓이더군요. 눈을 뜨자마자 딸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 딸에게 괜찮다는 듯 살짝 웃어주고는 몇 차례 깊은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젊어서 금방 회복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컨디션이 빨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회복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도 큰 이상은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 여겼고요.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만 잘 회복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딸아이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게 마음 쓰여서 회복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며칠 흐르니 제 상태도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몸이 나아지면 뭐하나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날이 갈수록 몸은 회복했지만 마음은 좋질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 옆에는 늘 딸아이만 덩그러니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빠는 어디 있고 혼자 있어? 아빠, 할머니랑 있어. 그럼 계속 혼자 있었던 거야? 엄마 깨우지. 심심했을 텐데. 괜찮아. 엄마 아프잖아. 아빠는 할머니 지키고 나는 엄마 지켜야지. 그래, 고마워. 역시 우리 딸밖에 없다. 저를 보고 있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본 걸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딸아이한테 물으면 할머니랑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니 남편이 곁을 지키며 보살펴드리는 거라 생각됐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코빼기 한번 보이자는 남편에게 서운했습니다. 병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병원인데 괜찮은지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질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딸아이를 챙기는 것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제게 어떠한 연락조차도 없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그렇게 껌딱지처럼 저를 졸졸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그러질 않으니 서운할 수밖에요. 분명 의사에게 듣기로 어머님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남편은 왜 계속해서 어머님만 챙길까? 왜 나를 보러 오지 않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나 어머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내가 놀랄까봐 다들 쉬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어렵더라고요. 혹시나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면 어쩌나 싶어서요. 고민 끝에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고 걷는 게 괜찮아졌을 때 딸아이를 잠시 병실에 두고 저 혼자 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어떤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겸사겸사 남편 얼굴도 보고요. 그렇게 시모가 있는 병실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막 병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남편을 불렀지만 못 들었는지 계속 앞으로 걸어갔어요. 어딘가 바쁘게 걸어가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갔더니 비상구 계단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거긴 왜 가는 거지 싶어서 따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비상구로 들어간 순간 저는 남편의 다정스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이, 이따가 간다니까 여기까지 왜 왔어? 오빠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러지 말고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자. 어때? 그럴까 그럼? 그래, 그럼 가서 얼른 옷만 챙기고 나올게. 잠깐만 기다려. 남편은 비상계단에서 어떤 여자와 꼭 붙어 안으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고요. 곧이어 남편이 뒤돌아 계단으로 올라왔고 놀라서 굳어있는 저와 딱 마주치고 말았죠.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렵게 입을 열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 여자는 누구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골치 아프게 됐다면서 손으로 뒷머리를 극적이더니 이내 사랑하는 여자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다면서 제게 이혼하자는 말까지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이혼까지 하자고 하니까 충격과 함께 배신감에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왔습니다.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나 당신 아내고 어머님 살리겠다고 신정 이식까지 했어.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어? 그럼 어쩌냐. 이렇게 다 알아버렸는데. 뭐 어차피 조만간 말하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별 수 있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나한테 다른 여자 있다는 거 알고도 참고 살 수 있어? 아니잖아. 그냥 이쯤 하고 정리하자. 당신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니? 이식만 해주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뭐 이혼?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제 엄마 살려준 아내한테 어떻게 그딴 말을 할 수 있어? 야, 상황이 급한데 무슨 말을 못하겠냐? 엄마 살리려면 네 신장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잖아. 거짓말이라도 해서 살살 꼬셔야지. 뭐라고? 그간 병실에 남편이 찾아오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제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남발했어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가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본인 엄마를 살려준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굴 수 있을까요? 정말 인간도 아닌 쓰레기죠. 남편이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수술 끝나고 한번 들여다봤을 겁니다. 하지만 제 곁은 내내 딸아이만 있었고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엄청난 배신감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했고 남편에게 처음으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미친 사람처럼 난동을 피웠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를 시작으로 5만 가지 욕을 다 해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욕한 적이 없어요. 욕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기도 했고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이 사람,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 그동안 참았던 욕까지 술술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심호 수술 잘 끝났고 더 이상 저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바람 피운 주제에 낯짝도 두껍지. 어디서 감히 이혼이란 소리를 입에 올리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냐면서 너나 나나 서로 지긋지긋하지 않냐고. 이참에 이혼하고 멀쩡히 부모 있는 여자 만나서 재혼할 거니까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 생활 집어치우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놔주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남편에게 이용당했다는 게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고 우리 둘 사이에 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버릴 수 있나. 제 신장 떼어갔으니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매몰차게 말하니까 그동안 아득바득 버텨온 제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편은 인심 쓴다는 듯 아이는 저더러 데리고 살라고 했습니다. 바람 피운 잘못을 인정하고 또 본인 엄마한테 신장 떼어준 것도 있으니 아이에 관한 친권이며 양육권 전부를 제게 넘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순히 이혼만 해주면 3천만 원을 마련해서 위자료 명목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인간이 어디서 돈 3천을 마련해 준다는 건지. 그 말이 어이없기도 했지만 내가 고작 돈 3천만 원 받자고 이 고생을 사서 한 건가 싶으면서 모든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누구 좋아하라고 이혼해 주냐. 나는 죽어도 이혼 못 해준다 악을 쓰니까 그렇게 버틴다고 버텨지겠냐. 그래봤자 너만 손해라면서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친권이랑 양육권 그리고 돈 3천만 원 준다고 할 때 받으라고 했고 계속 고집 피우면 아무것도 안 넘겨줄 거라면서 어줍잖은 협박을 하더군요.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그럼 아이 하나 키우는 거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재혼하면 새엄마도 있으니까 오히려 아이 키우기 더 좋은 환경 아니겠냐고. 제 새끼를 남의 손에 키우게 하고 싶으면 어디 계속 그렇게 고집 피워보라면서 으름장을 놓더니
그 여자를 데리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저는 다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간신히 버티고 서 있다가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 난간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한참을 목 놓아 울었어요. 그동안 이 악물고 지켜온 제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힘들고 속상해도 아닌 척 꿋꿋하게 참고 살았는데 그 노력을 이런 식으로 돌려받게 되니까 저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고 가엾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을 너무도 아끼지 않았구나라는 것을요. 가정을 지키고자 고집 피우지 않았더라면, 아이를 위해서 참지 않았더라면 이런 걸 안 보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책하며 울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시모가 있는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침 시모는 두 눈을 감고 곤히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시모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그간 못다한 말을 털어놓으며 혼자 주저리주저리 떠들었어요. 어머니, 저 이혼해요. 글쎄, 그이한테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대요. 어쩌면 이렇게 어머님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간 못다한 말 좀 할게요. 시집와서 자그마치 7년을 시집살이하면서 어머님 모셨어요. 자상하기는커녕 무뚝뚝하고 놀고 먹기 좋아하는 남편을,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어머님까지.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마음고생은 말도 못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 악물고 버텼어요. 제 가정 지키고 싶어서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아등바등 노력했는지. 세상 어느 며느리가 제 신장 떼어서 시어머니를 살리겠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어머님 살렸다고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왜 모른 척 하셨어요? 단 한 번도 미안하다,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딱 한 번이라도 보듬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차가운 어머님이라도 엄마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모셨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저를... 남편이 괘씸해서 이혼이고 나발이고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버티고 고집 피우고 싶었지만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혹여라도 딸아이한테 상처를 주진 않을까 싶었고, 또 남편 말처럼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 제대로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 인간의 행복은 모르겠고 제 행복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이 말한 조건을 얻으려고 이혼하려는 게 아니라 딸아이와 저를 위해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란 생각에 시모에게 그간 전하지 못한 말을 넋두리처럼 풀어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막 이야기하고 나니 나중에는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비록 어머니는 주무시는 중이었고 제 말을 듣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풀 수 있다는 걸 위안으로 삼았죠.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어머님의 목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가, 우리 새아가 미안하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니, 그동안 못난 시어머니 남편 챙기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지 늘 너한테 미안하고 고마웠어. 이렇게 날 살려준 것도 정말 고맙구나. 어머님은
힘겹게 팔을 들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어머님의 체온이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게 여겨졌습니다. 정답게 새아기라고 불러주신 것도 그렇고 그간의 고생을 인정해 주시니까 눈물이 막 미친 듯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은 조용히 제 손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고 마지막에 오른쪽 서랍을 한번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시키는 대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서리봉도 하나가 놓여 있었고 안에 있는 서류를 꺼내서 살펴본 뒤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네 거지. 너한테 진 빚 이렇게 갚으려고. 봉투 안에 있는 서류는 어머님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혹시라도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신 듯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유언장이 아니라 그 안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아들이 아닌 제게 넘겨주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조용한 시골로 들어가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과 가진 재산 전부를 제게 넘겨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딸아이와 함께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말에 너무도 놀라서 왜 제게 주시는 거냐, 설마 제 신장을 이식해드려서 그런 거냐고 하자 어머님은 한동안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서 친자식도 외면한 나를 며느린 네가 살려줬잖니. 사실 아범은 이식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 본인 신장을 떼어주면 혹시라도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 두려움에 검사를 피했고 너한테는 적합하지 않다고 거짓말한 거야. 자식도 아닌 네가 날 살려줬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전부를 네게 주마. 그가 나와 아들을 위해 애써줘서 고맙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말고 널 위해서 살아봐. 우리 가족이 얹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머님 소유였고 값이 많이 올라서 처분하면 꽤 많은 돈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어머님은 남편 몰래 돌아가신 아버님께 받은 재산도 제게 넘겨주신다고 하셨죠. 매달 어머님 앞으로 나오는 돈도 있으니 그 돈으로 생활하면서 시골에서 소소하게 살다가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못난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라면서 친정처럼 와서 쉬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 오라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어요. 엄마가 없었던 제게 늦게나마 친정엄마가 되어주겠다는 말이 너무도 따뜻한 위로로 다가왔거든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다 괜찮다며 고생 많았다는 마음을 담아 저를 토닥여 주셨고 그렇게 한참을 어머님 품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돈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잘 생각했다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사실 어머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놈 빈털터리로 만들어 놔야 속이 풀리지 않겠냐고 하셨거든요. 이혼하기 전까지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돈을 받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혼하자고 했고 그렇게 받을 거 다 넘겨받고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돈을 구한 건지 몰라도 돈 3천만 원을 마련해서 제게 건넸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역시 제가 갖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좋다고 이혼 도장을 찍었고 그렇게 우리는 남이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님과 저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서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저더러 짐 챙겨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혼했으니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고 제 짐 챙겨서 나가야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덜 회복한 어머님을 두고 나가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님은 남편 몰래 집을 내놓으셨고 처분하는 대로 제게 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미 다른 재산은 물려받은 상태였고요. 일단 그 돈으로 적당한 곳 구해서 살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돌려 딸아이와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파트를 처분했다며 어머님께서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본인의 집을 마련한 작은 돈만 빼고 거의 제게 다 건네주셨습니다. 갑자기 제 앞으로 몇 억이 떨어지자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받겠다고 했지만 어머님 돈인데 정말 받아도 되나 싶었고 큰 돈을 가져본 게 처음이라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이혼의 아픔을 잊고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 미래를 상상하며 힘을 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죠. 대뜸 전화에서는 엄마 어디 있냐고, 어디로 빼돌렸냐고 하길래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며칠 여행을 다녀와 보니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집에 있던 짐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했고요. 그 말에 저는 단번에 눈치챘죠. 어머님이 남편 몰래 이사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간 남편만 모르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네가 이식검사 거부한 거 어머님은 알고 계셨다. 하나뿐인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든 어머님은 똑같이 너를 버리기로 하셨다. 그래서 어머님 앞으로 있던 재산까지 모두 내게 물려주셨다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펄쩍 뛰었습니다. 네가 그 돈을 왜 받냐? 친자식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받냐고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치길래 돈의 소유권자인 어머님이 주신 돈인데 너한테 왜 돌려주냐고 하니까 소송 걸겠다고 협박하더군요. 나이 먹고 몸도 온전찮은 엄마가 헷가닥해서 준 것 같은데 친자식이 소송 걸면 무조건 돌려받게 되어 있다고 하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해. 그래봤자 너만 손해지. 네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어머님이 모르셨겠어? 나한테 어머님 유언장 있어. 변호사 통해서 작성한 서류야. 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서류가 내 손 안에 있는 한 넌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말도 안 돼. 엄마가 나를 두고 왜? 대체 네가 뭐라고? 그렇게 마음에도 안 들어 했으면서 왜 너한테 그 많은 재산을 다 준 거냐고? 네가 우리 엄마 꼬드겼지? 나한테 복수하려고 아픈 엄마 꼬드겨서 돈 빼앗고 어디로 빼돌린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넌 몰라. 자식한테 버림받은 어미의 심정을. 근데 넌 이것도 모르더라? 너만 어머님을 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정신 차려. 어머님도 널 버릴 수 있어. 넌 지금 버림받은 거고. 뭐? 그래도 어머님은 마지막에 진심으로 사과하셨어. 그동안 고생하고 희생한 나를 알아주셨고 그래서 내게 재산 넘겨주신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신을 외면했고 날 이용하며 추악한 짓을 했으니 살려준 은혜도 갚을 겸 마지막에 네 엄마 노릇하신 거라고. 못난 놈들 자식이라고. 내게 네 죄까지 용서를 구하셨어. 그러니까 너도 염치라는 게 있으면 그 입 닫고 조용히 살아. 더 이상 어머님 찾을 생각 말고. 제 말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구질구질한 목소리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되냐고 했어요. 자신 앞으로도 도박빚이 조금 있는데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것만 해결해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참 가지가지하는 인간이죠.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도박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정말이지 진절머리가 나서 내가 그걸 왜 도와줘야 하냐고 네가 친 사고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혼했고 더 이상 너와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남편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잠깐만! 이혼할 때 내가 준 돈 3천만 원이라도 다시 돌려주면 안 될까? 사실 그거 사채 써서 준 거야. 그 돈 못 갚으면 나 죽어. 이 인간은 정말이지 양파 같은 인간입니다. 까도 끝이 없더라고요. 바람 피우고 도박에 사채까지. 남편은 그 돈 못 갚으면 정말 큰일 난다면서 제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이미 한 번 살려줬는데 뭘 또 살려주냐. 너한테 3천 받고 어머니께 재산 물려받았으니 더 이상 너 같은 쓰레기 같은 놈 뒤치다거리 안 해도 돼서 얼마나 좋냐. 너 같은 놈과 앞으로 엮일 일 없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했고 오히려 더한 꼴 보기 전에 이혼한 게 잘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너 같은 아들 없는 게 훨씬 나을 테니 행여나 찾을 생각 말고 네가 친 사고는 알아서 해결하든 재혼할 내연녀에게 부탁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 한 푼 없는 자신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내연녀가 돈 없는 자신을 거들떠나 보기나 할 것 같냐고, 그러지 말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걸 그냥 확 끊어버렸어요. 대충 상황 보니까 어머님 재산 보고 이딴 짓을 벌인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님과 저는 그 인간과 일찍 손절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전 남편을 차단했고 현재 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종종 어머님과 안부 연락만 주고받고 있고요. 전 남편 소식은 잘 모르지만 아마 힘들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 자업자득이죠. 그러게 있을 때 잘해야죠. 그럼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